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 측의 반격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수료식 날에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주장한 제보자 예비역 대령을 오늘 추미애 장관 측이 고발을 한 건데요. 그 전에 어떤 연유의 녹취가 있었는지 그 음성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후에 이사가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제가 지정되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부하들도 알고 간수들도 알고 있으니까 왜 단장님이 저렇게 하는 식을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그런 사실을 했습니다. 저 녹취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나는 지원단장, 우리 가족은 지원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청탁한 적도 없다. 이게 고발의 이유인데요. 오늘 현근택 변호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령 지원단장하던 분하고 지금 방송사 기자, SBS 기자하고 이제 방송사를 고발하는 겁니다.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지금 서일병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과 함께 현재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오늘 현근택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제보자도 고발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내용은 저희가 지금 쭉 설명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셨을 텐데 그것보다 왜 이 부분만 부대 청탁 부분만 콕 집어서 왜 변호인이 고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아까 현근택 변호사 얘기 들었지만 그게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한 거고 그걸로 해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보를 바로 적혀서 방송사하고 뭐 기자하고 제보자를 고발하겠다. 뭐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것도 뭐 본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핵심 쟁점은 아니거든요. 가서 그 대령이 그 제가 서일병의 아버지하고 할머니를 둘만 놓고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강당에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한꺼번에 교육을 했는지 그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당직 아까 그러니까 당직사병의 진술들, 그 다음에 대위의 진술들, 중령의 진술도 그리고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단독 보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해서 허위인지 진실인지 이런 방법 얘기 없이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죠. 예. 그런 본류가 아닌 부분이다라고 김 변호사님 판단하시는 거군요, 이 부분. 왜냐면 이거 사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다른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본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직 이 부분만 딱 집어서 고소고발을 할까? 다른 부분들은 놔두고라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좀 보자면 이도훈 의원님. 어찌됐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적 조치까지 나선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추미애 장관 측은 진실 공방도 버리고 법적 공방도 버리겠다 이런 속내라고 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런 고려에서 나온 고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서 일단 좀 공세적으로 전환하고 싶은 의미도 있고, 근데 고발 내용을 보면은 아주 적합한 고발 같지는 않습니다. 첫째 이제 그 가족이 그 배치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 대령이 부모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청탁을 한 걸로 지목되는 인물은 보좌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실 그 정책보좌관이라든지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뭐 당대표실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보도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었고 또 지원 단장이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청탁하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도 청탁이 많으니까 청탁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고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지원단장을 고발했나? 이 지원단장이 카투사의 선발, 그 다음에 휴가, 그 다음에 배치, 그 다음에 통역병 선발 모든 결정의 책임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휴가도 의정부에 있는 중령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이 대령이 최고의 그 승인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란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핵심적으로 건드린 것 같고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측에서 보기에는
전직 그 장교들이 여러 가지 진술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는 그 신원식 지금 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신원식 의원의 육사 후배도 있는 것 같고 또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군 네트워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이거 한번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본격적으로 이 공방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읽혀서요. 어제 이제 화면에도 잠시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추미애 장관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 이렇게 옅은 미소를 짓는 모습도 좀 많이 여러 말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네. 오늘 여당 내부에 조응천 의원이 뭐 이 표정, 뭐 저희가 인상 비평을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표정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조응천 의원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건 사실상 확증 편향 아니냐라는 여당 내부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뭐 또 조홍천 의원이 고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뭐냐면 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태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뭐 소설 쓰시는 애도 매번 이렇게 국회의원과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그 심한 쟁론을 벌이시게 되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더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크게 싸울 문제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왜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엄호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추 장관하고 추 장관 아들이 좀 밝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의 병가 문제가 불공정하냐라고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나가 싸울 게 아니라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2차 병가를 갔을 때 뭐냐면 구조 승인을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메일을 보냈다면 어디도 보낸 거야? 3차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휴가 갔을 때 본인이 원할 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저 누구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게 누구야?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저 문제를 계속 국회에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싸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전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안이 돼버리고 전체 국민들이 의심하게 되는 부분이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화나지 않겠습니까? 저 당에도 상당히 예를 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홍천 의원이 과거에 이런 부분과 관해서 상당히 자기 본인이 문제가 됐더라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좀 과정대로 조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렇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의 말로 오늘 카투사 지원단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지금 현재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